전략 세우겠습니다. 현재는 코스닥이 고점을 높여가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살짝 이기는 하지만 좀 전에 상승불이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은 그 근처에서의 줄다리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우리에겐 더 많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 줄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한 줄 포인트는 미국하고 중국 홍콩 보안법 관련되어서 강대강 대치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좀 핵심 이슈가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세세하게 또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전략을 좀 수정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920선에서 이제 1840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좀 드렸었는데,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훨씬 더 시장이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포인트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1920건 구간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만 좀 하자. 그래서 이제 5G 쪽하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고, 실전에서도 거의 이쪽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망하자는 의견을 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지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수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훨씬 더 봤던 것보다 시장이 좀 강하다. 그래서 잘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아직도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이 좀 되는데요. 이랬었을 때는 납득되지 않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었을 때는 어떻게 세우면 좋냐면 그냥 시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못 보는 어떤 포인트를 놓쳤거나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시장에 대항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대비도 해야 되겠죠. 현재 시장에 대한 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언제든지 손바닥에 좀 뒤집힐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 이제 앞서 제가 경고해드렸던 그런 어떤 조정폭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순응을 하되 대비를 좀 하자. 전략을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나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주도주들과 코로나 이후의 주도주들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한 강대강 구조가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괴롭힐 수밖에 없죠.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워낙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손바닥 디딜듯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 시장을 어떤 버팀목 역할을 했었던 게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였었기 때문에 이들 주식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서는 시장이 강세 기조를 좀 이어가기가 어렵고, 가봤자 이제 박스권을 유지해주는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요걸 지금 이번에 판을 좀 바꾼 거죠. 누가 바꾼 거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바이오 제약 집단 두 녀석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40조짜리하고 28조니까 그러다 이것만 하더라도 한 70조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네이버하고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이제 카카오 이 집단을 합치게 되면 200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7개의 종목들이 시총 10위 안에 드는 7개의 종목들이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신해준 흐름들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의 도움 없이도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의지했었던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반대로 네이버나 카카오,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주도 집단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그다음 여기에 이제 전기차가 요번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 협력 때문에 이제 강세 기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들 주식이 이제 꺾이는 시점에 오히려 이제 시장에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수정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너지면 반대로 위험한 거고, 얘네들이 버티게 되면 또 박스권 유지해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했던 이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드렸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 좀 접목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저는 계속 여전히 바이오 제약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주도주 순환매 투자를 하는데 메인은 여전히 저는 바이오 제약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도 지금 사실 좋기는 한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5G 정도만 그나마 좀 부담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도 종목은 저는 많이 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금에 대한 관리도 지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를 하는 거는 트레이드는 그냥 하자 정도가 되는 거지, 아직 이쪽에 대해서 다 100% 오픈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목이나 섹터로 팁을 좀 더 주시죠.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방송 통해서 이야기해드렸었던 네. 게 이제 그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이제 제넥신 그 추천드렸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NK맥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도 한번 추천드렸었다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레오켄 바이오는 이제 그 이전이고요.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주도주 순환매를 이제 좀 다시 제넥신을 노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유전자 DNA 플랫폼 관련돼서 하이누킨 7 관련돼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좀 추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6만 원대인데요. 한 3번 정도 이런 거 순환매 시키더라도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넥신도 오늘 좀 다시 방송을 통해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라젠 이텍스라고 제가 이제 김빛나리 교수 관련돼서 옥스퍼드 쪽에서 이 지도를 좀 완성을 하면서 RNA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4월달 초에 그 사실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돼서는 이제 인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표현을 좀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RNA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식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김빛나리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인맥풀을 활용하는 기업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라젠 이텍스 정도가 되죠. 진매틱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신고가를 쭉쭉 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김빛나리 교수가 5%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이쪽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지 랠리가 한번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RNA 쪽 관련된 이 플랫폼을 가지고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쪽으로 이 김빛나리 교수의 어떤 연구에 참여했었던 테라젠 이텍셀도 좀 모멘텀이 좀 붙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주식도 좀 순환매 대상, 주도주 순환매 대상으로 좀 포함시켜서 거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